여기서부터 또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6번 미안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썼어요. 자, 비변사, 범용의 정비, 투폭력 강화, 성분부, 그 다음에 소음 철폐, 양동사까지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많이 잘렸을 거예요. 자, 어쨌든 양전사업 실시. 이렇게 이제 토지를 측량한 이유는 세금을 정확히 걷어내기 위해서. 이 양반들은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에다가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알겠습니까? 관청에 신고를 해야지 신고 당하게 되면 관청이 이걸 알게 되면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다 피하는 거죠. 양전사업은 그렇기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실시했던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줄줄줄 얽히니까 되게 재미없지만 어쩔 수 없죠. 내용을 하는 거니까. 요거 잘 이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포제. 폭포제 실시. 물론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폭포제가 뭘까요? 폭포제. 이걸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때 군역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저 삼정의 문란 할 때 삼정 중에 전정, 군정, 환곡이 있었잖아. 맞지? 기억나나요? 기억난다고 얘기 좀 해줘요. 그러니까 전정, 군정, 환곡 중에 군정은 사실 누가 내는 거야? 군정.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실제로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군포를 내는 걸로 바뀌게 됐거든요. 뭐 이게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1년에 2필로 줄어들게 되지만 어쨌든 이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 그 국방세 같은 거예요. 사실상 국방세. 근데 국방세는 누가 내냐면 농민들만 냈습니다. 양반들은 이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됐던 거야. 왜 양반들은 군대를 면제시켜줬을까요? 양반들은 이런 의미에서 군대를 면제시켜줬어. 너네는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서원에 등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양반들은 대부분 다 까불었노. 어느 특정한 서원에 등록이 다 가능했단 말이야. 그 서원에 등록이 되면 얘는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그럼 너는 군대 안 가도 돼. 라고 빼줬던 거야. 근데 알다시피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맞죠? 뭐 이제 양반 신분도 사고 파는 이 판국에 양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실제로 그 당시에 60% 가까이 육박해요.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공포만 내고 있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자린? 네? 샘 목소리 들려요? 다행이다. 좀 작지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세금은 국방세를 내라 라고 하는 게 폭포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사실은 이거 언제 영조 때 균역법 시행되면서 사실 이 문제는 거론됐던 거예요. 사실은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국방세를 거두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이 무산됐거든요. 양반들의 반발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흥선대원군은 이걸 밀어붙이는 거죠. 자, 가만 보면은 흥선대원군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다 양반들일 텐데 그 양반들에게 어마어마한 개혁들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만 이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은 아직도 정근대적이고 이 근대적인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만약 이 사람이 아마 고종 대신에 계속 정치를 했더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게 정치적 결단력이 있어 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사창제 실시. 사창제 실시. 자, 사창제는 이거는 너네 중학교 때 잘 설명 안 해줬지 싶은데 이거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이것도 세금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 폭포제 같은 경우는 군정을 갖다가 개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까? 삼정, 전정, 군정, 판국이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군정과 판국제도였거든요. 알겠습니까? 군정, 이거 양반들은 세금 안 내고 백성들한테만 군포를 갖다가 막 걷어가는 문제. 균역법으로 조금 개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게 군정이었고, 또 이걸 개선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았던 게 환국제도로 했잖아. 너네 중학교 때 환국제도 기억납니까? 환국. 이거 원래 환국이라고 하는 게 세금이 아니었다는 거 기억나지? 얘들아. 환국제도는 원래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농민 구율 시스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봄에는 곡식이 부족하니까 빌려줬다가
맞죠? 가을에 이제 곡식이 수확이 되면 그걸 다시 국가에 갖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어떻게 그 당시 돈보다는 곡식이 중요했으니까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그 다음에 조금의 이자를 쳐가지고 다시 유지하는, 알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바로 한국제도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네 배웠다시피 중학교 때 이걸 갖다가 부정부패 찍은 이 관료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했죠. 뭐 잘 기억날 겁니다. 빌려줄 때는 마이크 소리. 빌려줄 때는 뭐 이상한 곡식 있잖아, 막 쭉정이 같은 거, 막 모래 섞인 거 막 빌려줬다가, 맞죠? 받을 때는 막 제대로 된 곡식 받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이었던 그 황국제도의 어떤 폐단들, 그걸 개혁한 게 사창제입니다. 이것은 딴 게 아니라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돈이 곡식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빌리지 말고 너네 마을 단위로 그냥 창고 만들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세요 하는 게 사창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부패에 찌든 어떤 탐관오리들이 이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한국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 피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사창제도를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운영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마을 단위로 창고를 만들어서 너네 구율기관을 운영하세요 하는 게 사창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황국제도를 개선하는 거죠. 군정에 대한 어떤 소용, 이거는 황국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알겠습니까? 개혁. 이게 이제 목포제 황국제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선빈 군이 하셨던 또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사회개혁 내용 중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들아, 여기로 나가면 안 보일 텐데,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요. 자, 진짜로 이제 왕권의 어떤 권위를 새롭게 아니죠. 이제 재정립해야 되지. 그동안 왕권이 너무나 무너져 있었어요. 60년간이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강화의 어떤 그 아이콘, 알겠습니까? 왕권 강화의 어떤 아이콘과 같은 어떤 그 상징적인 작업을 실시하게 되죠. 그게 바로 경복궁 중건 사업. 중학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경복궁. 너네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이 우람하게 서 있습니다. 그거는 너네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불탔던 거를 갖다가 다시 재건축한 겁니다. 알고 있죠? 이제 물론 너네 지금은 그 경복궁이 저 정도는 우리 뭐 롯데타워도 지원해는 이 판국에, 알겠습니까? 별로 안 커 보이죠? 알겠습니까? 경복궁 그거 되게 저게 이렇게 큰 건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무들 한번 볼래요? 자세히 봤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나무들이 얘들아 기둥이 다 이만합니다. 알겠습니까? 경복궁에서 짓는 데 들어갔던 나무들이 너네 초가집 짓는 데 쓰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너네 일반 집에서 쓰는 기둥은 그냥 요만해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요 정도 크기만 돼도 문제없이 지붕을 들어 올린다고. 근데 경복궁에 쓰이는 나무들은 거의 이렇게 되는 나무들을 갖다가 기둥으로 박아놓은 거야.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근데 얘들아, 지금은 우리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지. 오케이? 근데 그 정도의 규모, 이렇게 한 50년 된 나무들 있죠. 50년 이상 된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서울 근처에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거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어디서 가져왔게? 그런 나무들 전부 다 강원도에서 가져온 거야. 이거 생각해봐라. 그 당시에 무슨 중장비도 없는데 서울에 강원도 한 산골짜기에 이런 나무들을 베어서 서울 거기까지 끌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경복궁 중건 사업이 이게 장난 같은 사업이 아니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알겠나요? 문다운 씨 재밌나요? 네. 자, 어쨌든 쌤이 재밌게 설명해서 그런 건가? 자, 어쨌든 경복궁 중건 사업이 중요한 거는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는 사업이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맞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무리한 어떤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정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원납장이라고, 원납장을 갖다가 징수하고, 알겠습니까? 그 경복궁 중건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원납장을 징수했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는데, 원납전이 뭘까요, 얘들아? 원납전. 이거 지금으로 치면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너네 연말 되면 불이웃을 도우세요. 불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하면서 돈 좀 내잖아. 1,000원. 좀 더 내지. 맨날 뭐 1,000원밖에 안 되더라. 5,000원 많이 내는데, 그 당시 양반들에게 또는 일반 백성들에게 원납전 징수, 이거 일종의 기부금이라 했습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 알겠습니까? 원납전. 이걸 갖다가 많이 징수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흥선대원군인데, 왕이 아버지인데, 이거 낼 사람 좀 아버지 내주세요 하면은 나는 안 낼 거야. 나는 돈이 없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못 그럴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가 돈 좀 내라고 하는데 거기 뻗대고 난 안 낼 거야 하면은 못 날아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사실 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만이 많았던 정책 중에 하나였었어요. 원납장. 돈 좀 내. 우리가 경복궁 지을 테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것도 뼈아픈 실책인데, 이 당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요. 이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이해됩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너네 그 엽전이 있지, 옛날에 그 썼던 돈을 엽전이라 불렀잖아. 그 엽전의 가치의 100배가 되는 화폐를 갖다 막 찍어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1당 100 들어봤지? 1당 100. 여기서 나온 말이야. 당백전. 알겠습니까? 당백전은 그 엽전 하나에 100배의 가치가 있는 엽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 만원짜리가 지금 많이 물론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만원짜리에 100배의 가치가 되는 100만원짜리 화폐를 갖다가 찍어서 막 풀었다 생각해봐. 물가가 어떻게 되겠니? 물가가 폭등하겠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런 백성들에게 큰 원성을 샀었고, 특히 요 있네. 요런 사업들은 양반들이 싫어했다, 좋아했다? 양반들이 싫어했다, 좋아했다? 양반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원인이 되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된 계기가 되죠. 알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왕이 어리니까 12살밖에 안 돼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고종이 한 20살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돼서 고종이 직접 친정을 나섰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업들이 양반들에게 있었고, 불만이,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또 고종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죠. 개항이라고 하는. 알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지만,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하여 무너졌던 조선의 어떤 정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 다 한 번씩 봤던 내용이라서 그냥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구 열강의 심리학과 대응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 테스트 고마웠어요, 조영수 씨. 네. 자, 6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선생님. 선생님. 왜? 선생님 유튜브 그거 알려주세요. 얘기했잖아. 아직까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중이야. 올리고 있는 중인데 링크 주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유튜브 하려면 시작 전에 이거 해야 해요. 뭘 해야 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영상을 구독하시기 전에 구독과 뭐라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았다. 하여튼 근데 이거는 비공개 영상일 거야. 이게 검색이 안 될 거예요. 현국고 애들한테만, 내 수업을 듣는 애들한테만 링크만 보내줄 거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나 유튜브 스타 되기 싫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리로에다가 주소만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너네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세요. 종현 알겠냐?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안녕. 나가도 돼요.